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통합과학 중에서도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이 파트를 같이 그려나갈 심효익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한 점 양해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우리가 지필고사 앞두고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좀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거나 또는 이 단원을 공부를 할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 나와 있듯이 지금은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 전체 분량을 통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별의 진도에 따라서 조금 여러분들 영상을 스킵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반별 진도 그리고 개인별 진도에 맞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1페이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퍼센트를 조금 참고를 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생명체에서는 산소가 무려 65%, 그리고 탄소가 18%, 수소는 대략 10% 정도에 그친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주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지구의 경우에는 철, 산소, 규소, 생명체의 경우에는 탄소와 산소, 그리고 수소 이 정도로 맺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주에서 지구, 그리고 생명체 순으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주요 구성원소가 모두 비슷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게 왜 다를까? 그리고 탄소와 산소, 규소, 철 등과 같은 원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었을까를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답은 우리가 조금 이따 같이 할 별의 탄생과 죽음과 관련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교과서 2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빅뱅을 통해서 점점 온도가 낮아지면서 다양한 입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미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생성된 수소와 헬륨은 이렇게 공간 속에 무작위하게 랜덤하게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밀도가 낮은 부분도 있겠지만 왼쪽에 있는 것처럼 밀도가 아주 높은 부분도 생성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높은 밀도에서는 아주 중력이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잠시 보시면 수업 시간에 한번 선생님이 트램펄린과 비교해서 한번 그려보았었죠. 이렇게 트램펄린 면이 적당하게 들어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핑크색 공이, 요 공이 그냥 적당한 빠르기로 내려갈 수 있지만 이렇게 경사면이 아주 크게 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 파란색 공이 엄청난 속도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즉, 질량이 크게 작용을 하면 여기에 따라서 공간이 훨씬 더 크게 일그러질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중력이 큰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 많은 물질들이 모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질량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더 큰 중력이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아주 거대한 가스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또 밀도가 높은 곳에서 성운이, 그리고 그 안에서도 밀도가 높은 곳에서 원시별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들이 교과서 아래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관통한 하나의 힘은 무엇이다? 그렇죠. 중심 방향을 향해 가는 중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력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된다? 그렇죠. 크기는 계속해서 수축이 될 거고요. 그럼 입자끼리 서로 모이게 될 것이고 매우 덥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겠죠. 이처럼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점점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크게 빡치는 포인트가 생성될 것입니다. 즉 온도가 1000만 켈빈 정도가 되면 드디어 내부 에너지에
에너지를 바탕으로 빛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무엇이, 그렇지, 핵융합이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핵융합이 됨으로써 진정한 우리가 별이라고 불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핵융합은 그 자체로서 원자 핵끼리 서로 떡처럼 들러붙는 것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초에 원자 핵 속에는 무엇이 있다? 그렇지.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양성자가 있어. 이 양성자끼리는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해? 그렇죠. 반발력이 서로 작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발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조건들이 필요할 겁니다. 엄청난 무슨 조건? 그렇죠. 엄청나게 높은 온도, 그리고 그에 따라서 눌러주는 압력. 엄청난 온도가 있다면 그 에너지가 높아짐에 따라서 서로 아주 강하게 충돌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서로 묶어줄 수 있는 압력들도 필요로 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핵융합이 아주 연쇄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위니버스의 영상을 통해서 간략하게 좀 보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구성하는 물질들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중심으로 수축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가열됩니다. 충분히 많은 물질이 중심으로 모이면 별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리온 성운에서는 700개 정도의 원시적인 별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이러한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같은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석의 같은 극처럼 서로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두 양성자는 합쳐지기를 거부하고 있죠. 그러나 충분히 많은 물질들이 모인 큰 원시별이라면 중력이 물질들을 더 압축하여 중심 온도가 1000만 도에 양성자의 속도는 전자기력을 압도할 만큼 빠르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두 양성자는 입자가 매우 벌어지고 있죠. 이제 별에서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연쇄적 반응이 시작됩니다. 바로 핵융합입니다. 양성자 두 충돌을 일으키면 양성자 두 개가 튕겨져 나가고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를 가진 헬륨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수소에서 헬륨이 융합되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사실 이 반응은 자, 지금처럼 핵융합이 진행되는 과정 잘 보았죠? 이런 모든 별들은 이런 수소 핵융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핵융합이 아주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잘 유념해주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빡침 포인트마다 어떠한 핵융합이 일어나는지를 좀 알아보면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맨 먼저 우리가 수소 핵융합입니다. 1000만 켈빈 정도의 빡침 포인트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선 당연히 수소가 그 반응물이 되겠죠. 수소가 헬륨으로 태워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이 될 겁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건 너무 초록색이죠.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을 봐주시면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민트 색깔은 중력에 따라서 작용하는 수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는 것. 그럼 빨간색은 어떤 것이죠? 그렇죠. 핵융합에 따라서 팽창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내용 중에 내부 압력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되고는 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민트색의 중력만 작용을 했겠지만 수소핵 융합이 시작되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빨간색 화살표가 점점 생기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수축만 했었겠지만 수소핵 융합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서서히 그 줄어드는 속도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어느 순간 수축과 팽창이 같아지게 된다면 힘입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그 크기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왼쪽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별을 선생님이 이렇게 케이크처럼 잘라놓은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라색 안쪽에 하얀 공간은 모두 수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 빨간색의 온도가,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이다? 그렇죠. 1000만 켈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곳에서 수소 핵 융합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다가 점점 헬륨이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후라고 하는 케이크를 이렇게 오른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소가 점점 태워지면서 핵융합이 진행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중심부에는 수소가 점점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0%에 육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온리 수축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면 이쪽 녹색 부분을 경계로 했을 때 안쪽에는 헬륨이 가득 차 있고 1000만 켈빈이 넘는 온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깥쪽에는 수소가 있긴 있지만 밀도도 상당히 낮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1000만 켈빈보다 낮아서 핵융합이 일어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온도예요. 그리고 아까 핵융합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핵과 핵이 서로 만나야 하기 때문에 아주 높은 온도를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런데 수소는 양성자가 몇 개씩이다? 그렇지. 한 개씩이니까 한 개 한 개만 붙으면 끝이지만 헬륨은 양성자가 몇 개씩이에요? 그렇죠. 두 개씩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맞붙어서 결국 4개짜리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원자핵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1000만 켈빈으로는 그렇지. 어림도 택도 없는 그런 온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 부분에서 핵융합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온리 수축만 일어나면 아주 강력한 중력이 작용할 수가 있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온도와 압력이 또다시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뉴 빡침 포인트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덕분에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을 만들어내고 안으로 수축하는 중력과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계열성 단계에서 별의 크기는 대부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태양 질량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별들은 수소를 아주 천천히 태우며 붉게 빛납니다. 에서 사용하는 단위로는 우주적 규모를 설명하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적색 외성의 끝이 어떨지 여기서 관찰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것 같습니다. 태양보다 조금 더 큰 질량을 가진 별을 찾아가서 수소 핵융합이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해 보도록 하죠. 우리의 목적지는 황소 자리에 사실 알데바란의 반지름은 옛날엔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막 중심의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는 데 다 써버린 알데바란이 있습니다. 알데바란의 중심은 더 이상 핵융합 용광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헬륨은 양성자가 2개이기 때문에 수소보다 반발력이 더 강합니다. 따라서 1000만도 정도로는 헬륨 융합으로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의 중심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바깥 껍질엔 여전히 수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밀도가 낮고 온도 또한 1000만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핵융합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죠. 중력은 여전히 주변의 물질을 별의 중심으로 이끌지만 알데바란의 중심은 중력에 대항할 에너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알데바란은 압축과 폭발의 균형점을 상실하고 오로지 수축만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압축으로 인해 바깥의 수소 밀도와 속도가 높아져 다시 헬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온도가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출합니다. 알데바란의 표면은 팽창하게 되지만 중심은 중력으로 인해 계속 수축합니다. 껍질은 중심에서 너무나 멀어져 별의 중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지금의 알데바란입니다. 자, 잘 보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녹색으로 그려놓은 이 라인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헬륨이 생겨서 좀 아주 강력한 중력이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축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옛날에는 이렇게 빨간 포인트인 중심에서 핵융합이 진행되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수축을 하고 나면 이
그 녹색의 껍질, 이 녹색의 껍질에서 다시 온도와 압력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헬륨의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온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뉴 빡진 포인트는 우리가 1억 켈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때 우리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헬륨이 우리한테 필요한 생명체를 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탄소와 산소를 핵융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융합 전에는 이런 식으로 2층으로만 되어 있지만 그 안쪽에 이제 탄소와 산소가 생기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이 과정 역시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잠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잠시 보도록 할게요. 수소 껍질은 연소하고 있지만 알데바란의 내부는 헬륨밖에 없습니다. 헬륨은 여전히 중력으로 인해 밀집하면서 중심의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중심 온도는 1억 도에 도달합니다. 수소에서 헬륨이 만들어지던 것처럼 이제는 헬륨의 핵융합이 진행될 수 있는 충분한 온도가 확보되었습니다. 중심에 있던 헬륨은 융합되어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과정을 잘 살펴보셨죠? 그래서 높은 중력이 계속 높은 온도와 압력을 만들어내면서 또 중심부에서 1억 켈빈을 초과하게 되면 헬륨이 핵융합을 진행을 하면서 탄소와 산소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커지게 되면 얘네들은 우리가 적색 거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보통 태양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이렇게 커지게 되면서 행성상성운 그리고 백색 외성을 거쳐서 죽음으로 맞이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헬륨 융합으로 인한 에너지 방출과 중력 수축의 미세한 불균형으로 알데바란의 껍질을 구성하던 물질의 일부는 우주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로 인해 별의 바깥에는 행성상성운이라 불리는 가스층이 형성됩니다. 밖으로 드러난 별의 핵은 성운의 한가운데에서 하얗게 빛납니다. 이제 알데바란은 적색 거성에서 백색 외성이라 불리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백색 외성은 대부분의 별들에게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별이 수소에서 탄소와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백색 외성이 되면 자기가 만들고 자기 비밀 장소에 넣어 놓은 다음에 최후를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거든. 그래서 질량의 사이즈가 태양의 10배가 되는 이런 녀석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배가 되면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수소 핵융합과 헬륨 핵융합이 훨씬 더 빠른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니까 훨씬 더 성질 급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다시 새로운 빡친 포인트에 도달을 하게 되면 탄소 핵융합이 진행이 되죠. 탄소 핵융합, 산소 핵융합, 규소 핵융합 등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교과서 여기 24페이지를 보면 같이 찾아볼 수가 있죠. 탄소에서 네온 마그네슘, 네온에서 규소와 황,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다가 우리가 철에 이르는 과정까지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것처럼 수소가 있던 곳에서 헬륨이 안에서 차오르고 그 다음에 헬륨의 안쪽에서 탄소와 산소가 차오르는 것처럼 앞으로 만들어지는 핵융합되는 원소들이 안쪽에서 중심에서 계속 차오르는 형태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4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그런 별의 중심부처럼 층층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에 철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모든 핵융합이 종료가 되는 것이죠. 다시 위쪽에 있는 노트로 돌아오면 이제 더 이상의 핵융합은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 중에서는 철보다 훨씬 무거운 원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라늄이나 납, 그리고 금 같은 그런 원소들 말이죠. 그런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핵융합이 불가하면서 아주 급격하게 수축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탄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수축을 하다 보면 얘는 아주
아주 파워 빡치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그 수축하는 그 과정을 견디다 못해 붕괴를 하면서 초신성 폭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의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압력과 온도가 형성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철보다 훨씬 무거운 우라늄, 납, 금, 이런 등등의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녀석들이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우주 전역에다가 이런 무거운 원소들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었던 비교적 가벼운 원소들까지 흩뿌리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별이 탄생을 하면서 중간에서 열심히 자라났다가 이렇게 죽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원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있는 이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까지 다양한 원소들을 생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별의 탄생에서 죽음까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쯤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과서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52쪽의 3번과 4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여러분들 해결을 하고 영상을 튼 거겠죠. 자, 그럼 3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경우에는 일단 모든 행용을 맞췄다. 그런 별의 중심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별의 질량은 무려 태양의 10배 이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쪽에 보면 알겠지만 태양의 10배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뿐만 아니라 헬륨 핵융합까지 모두 거치고 탄소와 산소, 규소 핵융합 등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최종적으로 무엇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죠.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층층이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녀석은 제일 어떠한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제일 무거운 원소가 가 중심부에 자리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원소는 무엇이다? 그렇죠. 철이 되겠죠. 그죠? 철이라고 써도 되고 FE라고 여러분들이 원소 기호를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가가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죠. 헬륨 핵융합을 끝낸 다음 새롭게 온도가 아주 높은 온도와 압력이 조성이 되면 탄소 핵융합, 산소 그리고 규소 핵융합이 차례대로 진행이 되면서 핵융합이 진행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제일 무거운 원소인 철이 만들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운 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화학 변화에서 다루고 있는 철의 재련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방금 말한 내용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겠죠. 자,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원소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보면 산소, 탄소, 규소 그리고 헬륨, 철, 우라늄 이런 식으로 좀 아주 랜덤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헬륨의 경우에는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헬륨 핵융합을 통해서 누구까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죠. 가, 나. 헬륨 핵융합을 통해서 가와 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탄소, 규소, 산소 핵융합을 통해서 어디까지? 그렇죠. 다와 마까지 그 이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핵융합이 끝나고 난 뒤에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우리가 우라늄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1번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녀석은 누구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수소와 헬륨 핵융합까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 나, 마, 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이면 그렇지 그 이후까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와 나, 라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그렇지 규소와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맨 마지막 초신성 폭발로만 생성될 수 있는 원소, 초신성 폭발로만 이렇게 생성될 수 있는 원소는 철보다 어때야 된다? 무거운 녀석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라늄과 같은 아주 무거운 원소들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책에 24쪽과 25쪽, 24쪽과 25쪽에는 다양한 원소 기호들이 나와 있죠. 이 위쪽을 보면 여러분들이 숫자도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철의 경우에 26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이런 번호가 26보다 큰 녀석들이다 라는 것을 좀 같이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는 아니겠지만 30쪽을 보시면 우리가 주기율표를 전체적으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같이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주기율표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별의 탄생과 이제 죽음까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별이 탄생을 하고 죽고 터져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우주 공간에 원소들이 흩뿌려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딛고 있는 지구와 그리고 위에 보고 있는 태양은 어떻게 형성이 된 것일까요? 그걸 한번 우리가 26쪽과 27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조심. 자, 깜짝 놀랐죠, 그죠? 요렇게 우리 은하 내에서도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이렇게 태양계 형성이 진행되었다라고 현재까지 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박수 소리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란 것처럼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던 안정해 있던 그런 성운들이 흔들흔들 하면서 아주 불안정해졌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밀도가 큰 곳이 있을 거고요. 이 밀도를 큰 곳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힘? 그렇지, 중력의 작용을 하면서 점점 회전을 하면서 수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팽이처럼 점점 회전을 하면서 수축을 하면서 가운데 쪽에서 이렇게 원시 태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까까지 보았던 원시 별인 것이죠. 얘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돌면서 태양계의 이제 프로토타입인 원시 원반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압력과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그러다가 1000만 켈빈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빡친 포인트. 그러면서 수소 핵융합이 되고 태양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태양이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보라색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시 태양에 붙들리기 직전 무거운 녀석들, 즉 중력이 크게 작용한 녀석들이 비교적 원시 원반의 가운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다 가벼운 가스 같은 녀석들은 원시 원반의 바깥쪽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다가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이 주변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되는 녀석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묶이는 녀석들을 우리가 미행성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수축 회전을 통해서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녀석들이 미행성체로 발전을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미행성체들은 수많은 충돌과 막 병합되고 또 깨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 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고요. 태양에 가까이 있는 녀석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교적 어떤 녀석들? 그렇죠. 무거운 녀석들, 그런 원소들이 주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녀석들을 현재 우리가 지구형 행성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바깥에 있는 녀석들은 비교적 그렇지, 가벼운 녀석들, 가벼운 수소나 헬륨, 메테인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목성형 행성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렇게 세 번째 있는 지구라는 녀석은 옛날부터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가득한 녀석이 아니었죠. 그죠? 여러분들 26쪽에 보면 이렇게 운석에 처맞고 또 다른 운석이 또 처맞고 처맞을 예정이고 엄청난 충돌이 되면서 아주 뜨거운 마그마와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데 바깥은 또 겁나게 차갑잖아. 지금 이 바깥쪽은 지금 엄청나게 차갑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쪽은 싸늘하게 식을 것이고 아래쪽은 펄펄 끓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비교적 무거운 녀석은 아래쪽으로 깔리게 될 것이고요. 중심으로. 그 다음 비교적 가벼운 녀석들은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무거운 녀석, 철이나 니켈 같은 녀석들이 지구의 핵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비교적 가벼운 탄소나 산소, 규소 이런 녀석들은 멘틀이나 지각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27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지각 이런 녀석들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있는 이런 기체들도 이런 중력에 의해서 붙잡혀져 있는데요. 이런 녀석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뭐 비를 내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육지와 해양으로 이렇게 좀 더 다양하게 지각이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 해양에서 최초의 유기물이 탄생하면서 점점 발생해 나가면서 생명체가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맨 처음 빅뱅을 통해서 최초의 입자인 쿼크와 전자가 생기는 과정을 시작으로 우리가 양성자나 중성자, 원자핵, 원자, 분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학습해 왔습니다. 이런 녀석들이 높은 밀도에 따라서 중력이 작용하면서 가스 구름이나 성운, 원시별을 거쳐서 핵융합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고요.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원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흩뿌려진 녀석들이 원시 원반과 태양에 붙잡히면서 우리 행성을 이루게 되는 그런 자양분이 되었으며 이런 녀석들이 결국 최초 생명체까지 도달하게 되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같이 살펴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 27쪽에 있는 확인 문제를 조금 해결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태양계를 만든 거대한 성운. 이 성운이 수축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수축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 무엇이다? 그렇죠. 중력이죠. 그죠? 중력. 밀도가 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수축과 회전을 하면서 이런 원시 원반과 중심에는 원시 태양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원시 원반에서 가스와 먼지가 뭉쳐 만들어진 작은 물질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모 짠짠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미행성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뒤쪽에 여러분들 50 다시 이쪽으로 52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태양계 형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내게 된 것이다.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각 단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역시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잠시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자,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맨 먼저 어떤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런 문제를 볼 때에는 되게 추상적인 그런 그림부터 점점 구체적인 그런 그림으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겠죠. 맨 먼저 이렇게 수축하는 이런 과정. 노란색이다. 다시 나처럼 이렇게 성운이 점점 수축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럼 수축하면서 점점 그렇지 회전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중심부에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원시 태양이 점점 열 받아가면서 빡친 포인트를 넘어서면 그렇지 여기서는 수소 핵융합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라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까지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하자 하면 나다, 가, 그리고 라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1쪽부터 27쪽까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뭐 캡처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핵융합 전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핵융합 이후로부터 초신속 폭발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은하 내에서 초신속 폭발 이후에 전체적으로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을 이루고 지구, 행성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모두 학습을 끝냈나요? 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의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는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다음 주에 선생님이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도 몸 건강히, 몸 조심히 있었으면 좋겠고요. 목소리가 영 상태 별로라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좀 요약을 하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모든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빠이.